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육식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지라 정말 지독한 베어마켓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2월 17일 클리블랜드의 연준의장 러레타 메스터는 연준 의원들이 예측한 최종금리 5.1%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방금의 발언은 유럽 연준 쪽에서 생각보다 강하게 긴축적으로 나온 모습을 감안한다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유럽 연준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는 이번에 50bps를 올리고 다음번에 50bps를 올리고 또 그 다음번에도 50bps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총합 1.5%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서 미국 2년 국채금리와 독일 2년 국채금리의 격차인 스프레드는 더더욱 벌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 연준의 강경하고 더 긴축적인 정책과 함께 독일 2년 국채금리가 미국 2년 국채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고, 이로 인해 이렇게 하방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2년짜리 독일 국채금리가 유럽 연준 금리정책 발표와 함께 이렇게 횡보를 뚫고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유럽의 2년 국채금리 상황을 참고하는 것일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미국 2년 국채금리와 독일의 2년 국채금리의 차이는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물론 미국의 2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 높긴 합니다만, 최근 유럽 연준의 더 긴축적인 말투와 금리 인상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향만큼은 유럽이 더 긴축적인 방향으로 잡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FOMC 미팅에서 지금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고 말을 했고 더 긴축적인 방향으로 잡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정책이 긴축적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시카고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ndex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차트를 잘 보시면은 0.11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입니다. 참고로 이 지표가 플러스로 가야만 긴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아직 긴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한창이었던 여기 1970년도에서 80년도의 상황을 참고하시면은 연준이 얼마나 긴축적인 정책을 보여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0 이상입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의 빅스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정책은 긴축의 기역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오렌지 차트인 S&P 500과 비교를 해보면은 긴축적일 때는 S&P 500이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긴축적이지가 않을 때는 S&P 500은 반대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준은 지금의 상황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당연히 2023년에도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클리블랜드 페드 메스터가 최종금리가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거시경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연준이 말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말이 맞냐 안 맞냐만 맞출 뿐입니다. 연준은 긴축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여주는 이 거시경제 데이터가 긴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S&P 500은 장기적으로 하락 확률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연준이 거짓말을 한다, 말을 바꾼다, 그런 말을 하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의견을 바꿀지는 그 누구도 모르며 매번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2%가 되기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매번 말을 해왔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3%도 아니고 4%도 아닌 7%인 상태에서 그들이 갑자기 말을 바꿀 확률은 적으며, 말을 바꾸겠다라는 간소한 확률에 베팅을 하여 큰 돈을 여기 고평가를 받고 있는 S&P 500에 건 것은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나 이것을 3배 레버리지로 잡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연준이 말하고 있는 스토리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시려면 거시경제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와 비교를 해야 하는지부터 아셔야겠죠. 어떤 데이터를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연준의 의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시경제 분석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멤버십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는 10월 7일날, 10월 10일날, 10월 19일날, 10월 21일날, 11월 29일날 정말 많이 S&P 500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함부로 투자를 해서는 안되며 조심을 기해야 한다고 리마인드를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물론 텔레그램 이외에서도 여기 유튜브 영상에서도 어그로가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분석을 제시했으며, 지금 오늘의 영상도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장 가운데에서도 저평가 기업들은 반드시 존재하며,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업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사이에서 큰 괴리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멤버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내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 리서치와 매매 내역, 그리고 멤버십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투자를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미국 2년 국채 금리는 지금 독일에 비해서 올라가기는커녕 이렇게 오히려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2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시장은 여전히 최종 금리가 5.1%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또한 여기 미국 2013년 12월 기준 Fed Funds Future Rate를 보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5.1%가 아니라 4.4%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준은 최종 금리를 5.1% 올리겠다고 말을 했지만 시장이 아직 그것을 믿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연준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시금리 데이터에서 괴리감이 발생합니다. 이 데이터는 연준이 보고 있는 데이터로 연준은 시장과 자신의 발언과의 괴리감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긴축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그 발언을 통해서 시장은 연준이 진심이라는 것을 믿는 과정 속에서 이 수치는 4.4%에서 이렇게 5.1%대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렌지 차트인 여기 미국 2년 국채 금리는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두 개 다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2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채권에 비해서 매력도가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가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잡히게 됩니다. 라지캡 기준 S&P 500은 17.3의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결코 저평가는 아닙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S&P 500의 평균 PE 멀티플은 16.5로 지금보다 더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16.5도 저평가가 아닌 평균 PE 멀티플로 저평가 영역까지 가려면 최소 15 아래까지는 내려와 줘야만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S&P 500은 충분히 3,5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S&P 500은 여기 라이징 웨지 형태를 만들면서 올라가 주었다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하락해 주었고 다시 상승을 리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결국 내려와 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bearish 패턴입니다. 제가 차트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와 연준의 메시지 사이에서의 괴리감, S&P 500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S&P 500이 그리고 있는 이러한 bearish한 형태의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2012년 12월은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S&P 500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빅테크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너무 많이 하락한 나머지 저평가인 기업들도 있고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워낙 고평가를 받았는지라 여전히 고평가인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도 저평가이고 앞으로 S&P 500이 하락함에 따라서 억울하게 더더욱 저평가될 수 있는 기업은 구글과 아마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